네, 안녕하세요. 뱅이쌤입니다. 네, 오늘은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하면 문해력을 잘 기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학년 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문해력도 길러지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렇게 공부를 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자연스럽게 이제 한글은 다 깨치고 이렇게 능숙하게 읽고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물론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글자 자체를 읽고 글자 자체를 쓰는 거는 잘할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글자 그리고 글씨를 읽는 것과 문해력은 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 수능을 생각해보면 그 수능 그 국어 영역에 있는 지문을 못 읽는 그 고등학생은 아무도 없잖아요. 글씨는 모두 다 읽을 수 있지만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이제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해력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초등학교 친구들이 논문에 있는 어려운 논문에 있는 글자도 그 글자 자체를 못 읽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천차만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학년 친구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문해력 자체가 길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씨를 그냥 읽는 것과 글자를 읽어서 이해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문해력도 철저하게 연습을 해서 길러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문해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이제 그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고학년 친구들, 그리고 이번에 1학년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양하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것이, 특히 이제 또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것이, 문해력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해력을 기르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 1학년 친구들도 아침마다 이렇게 책을 갖고서 읽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읽는 책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 친구들이 그거를 다 소화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준이 너무 높아요. 이 친구들이 분명 그 그림책에 있는 글씨는 이제 유창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했어? 라고 물어보면 또 이해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친구들의 수준에 맞는 책을 읽을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 수준은 어떻게 고를 수 있느냐? 1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와 국어활동을 이제 가정으로 아마 이렇게 다 보내드리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 국어교과서와 국어활동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문학작품들이 아이들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딱 보시면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본 바 아이들이 확실히 글을 읽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거를 내용을 읽고 이해를 정말 하느냐에서는 저는 많은 친구들이 그거를 절대 쉽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준을 조금 낮춰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여름방학 문해력을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은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조금 그 딱 국어교과서 정도의 수준 아니면 국어교과서보다 살짝 어려운 수준 그 정도의 책을 선정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국어교과서와 비슷한 문제를 활용을 하시면서 문해력을 조금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그 국어교과서의 문제를 보여드렸는데요. 네, 잠깐 또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문제가 많지 않죠. 그 글을 읽고 그 글과 관련된 그 글에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는 문제가 한 몇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글을 읽고 그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걸 짐작해서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해야 되는 추론형 문제도 이제 몇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문제 수가 되게 많지 않은데요. 제가 아이들이랑 수업을 해보니까 딱 그 정도 문제 수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우리 반 친구들 좀 문해력을 길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1 문해력 교재, 초1 문해력 기르기, 초1 문해력 이런 키워드로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책들을 살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너무 어려워요. 저희가 특히 흔히 수능에서 말하는 비문학 그런 영역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문학 느낌이랑 비슷한 그런 글들이 이렇게 박스에 들어가 있고, 그 글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니까 그런 이렇게 답을 체크하는 문항들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저희 반 아이들을 기준으로는 와 이거는 1학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글을 읽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잖아요. 아무래도 글자가 많이 익숙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가뜩이나 어려운 그런 주제들의 글은 아이들이 별로 흥미도 느끼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1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에서는 좀 그런 내용 자체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수준이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야기를 워낙 좋아해요. 또 어른들도 이야기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을 활용해 보시라고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그 수준에 맞는 그림책을 읽고, 그리고 딱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정도 문항의 문제를 아이들과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마음 먹은 김에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마침 이제 7살이고, 또 제가 지금 우리 가르치는 친구들이 1학년이기 때문에 이 그림책으로 그런 문해력을 좀 길러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통합교과서에 나와 있는 인사를 나눠드립니다라는 책을 선정해서 이걸로 한번 활동지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 활동지를 보시면 이렇게 그 책 속에는 사실 뭐 아이들이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거고 이제 사실을 물어보는 문제 몇 개랑 그리고 또 이제 글의 속뜻을 이제 아까 글의 내용을 이해를 해서 이제 조금 뭔가 추론해서 적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활동지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너무 다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아이들이 조금 겁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쉽게 이제 이렇게 딱 문제를 쓱 봤을 때 요거는 좀 모를 것 같은데 그래도 아는 문제 요거는 할 수 있겠네 싶은 것들을 좀 넣고 싶어서 이렇게 낱말 쓰는 거랑 문장 따라쓰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제가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을 하고 점점 단계를 높여가면서 이제 이런 활동지를 만들어서 저희 아들과 저희 이제 반 친구들에게 이제 해줄 예정이고요. 제가 지금은 이제 학기 말이고 아직 방학을 하지 않아서 너무 바빠가지고 방학 전까지 이제 활동지를 좀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방학을 하면 그래도 하루에 한 개 정도는 만들어서 꾸준히 그런 활동지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출력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림책을 활용한 문해력 기르기에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아이들이 답을 쓸 때 이제 1학년 때부터 문장으로 쓰는 연습을 하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반 친구들에게도 답을 이렇게 낱말로 쓰지 않고 꼭 문장으로 쓰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훈련을 했더니 저희 친구들은 이제 제가 말하지 않아도 문장으로 답을 쓰는데 문장을 되게 잘 써요. 물론 맞춤법에 조금씩 틀린 점은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이 습관을 잘 잡아서 이렇게 고학년까지 올라가고 하면 되게 서술형 문제를 쓰는 거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하게 답이 바다라고 하더라도 바다라고만 그냥 답을 적기보다는 바다입니다 라고 답을 쓰고 그리고 뭐뭐 해서 이렇게 끝을 조금 덜 맺기보다는 뭐뭐라고 생각하기 뭐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문장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시면 추후에도 계속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자녀와 문제를 풀 때 이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처음에 아이에게 그림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정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아이 스스로 읽을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활동지도 일단은 부모님이 개입 없이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자기 힘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아이들이 이제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너 스스로 한번 풀어봐. 요 시간까지는 엄마한테 도움 요청하지 않고 아빠한테 도움 요청하지 않고 일단 너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을 줘도 그 시간을 정말 문제를 더 꼼꼼하게 읽고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두하는 아이들이 있기보다는 막 몸을 베베고 모르겠어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징징대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진짜 이거 모르겠어? 그럼 이제는 엄마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는 시간을 또 너무 많이 주시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어머님이 개입을 하셔서 또는 아버님이 개입을 하셔서 이제부터는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도움을 받다가 이제 실력이 늘어나면 아마 이제 친구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답을 문장으로 쓰도록 안내를 드렸는데요. 일단 이 문장 쓰기도 처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랑 이제 또는 아빠랑 같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서 이제 처음부터 문장으로 쓰라고 하면 아이가 너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일단 아이가 말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말로써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말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문장이 되게 길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한 말 되게 좋았고 잘 이해를 한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답을 쓰기 위해서 조금 더 줄여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줄여보면 좋겠어? 해서 계속 이제 아이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시면서 조금 더 문장을 간결하게 말로 이때까지는 다 말로 하는 건데요. 간결하게 이제 다듬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요 정도로 간결하게 됐다면 그래 이거 딱 좋은 것 같다.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문장으로 옮겨볼까 해서 이제 그 간결해진 문장을 이제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을 쓸 때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맞춤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서 그런 맞춤법은 이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그림책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많은 것들이 연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가 혼자 그림책을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그런 자연스러운 읽기 연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에 이제 답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 그림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보고 또 그림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거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뭔가 짐작을 해보면서 이제 추론하는 연습까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는 막 자기 생각이 떠다니지만 이걸 문장으로 이렇게 적기까지 그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머릿속 생각을 조리 있게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이 또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문장으로 이렇게 옮겨보는 과정에서는 이제 글씨를 쓰는 그런 연습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번거로운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림책을 구비를 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요새 이제 영어 교육에 관심 많으신 분들 보면 요새 뭐 그 슬로우 미라클인가? 그런 책이 되게 유행을 하면서 막 그 비싼 영어 책을 막 50권씩 사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그림책을 또 막 다 사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도서관,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도서관이나 아니면 지역의 도서관에서 그 책을 이렇게 빌리셔가지고 해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습한 문해력을 바탕으로 이제 또 수학 공부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로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어려운 것을 하지 말라. 네, 선행을 하고 오게 되면 오히려 저는 학교에서 되게 나쁜 습관들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선행은 진짜 조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학년 1학기 그 수학에서 배웠던 그 범위에 있는 연산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연산 한 장, 그리고 뭔가 문장제로 이루어진 문장제 문제 한 장 이렇게 해서 별로 그렇게 학습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꾸준히 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 1학년 1학기에서 배운 연산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그게 기본기가 잘 잡혀 있으면 뭐 앞으로 2학기 수학을 하든 2학년 1학기 수학을 하든 절대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1학년 2학기 수학을 선행을 하는데 보내지 마시고 1학년 1학기를 정말 완벽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산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뭐 덧셈 뺄셈 1학년 1학기 범위에 있는 걸 한 장 풀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문장제 문제는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냐. 저는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1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단원마다 맨 마지막에 단원 마무리 문제 이렇게 정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그걸 아이에게 풀어보라고 하시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이거를 교사 도움 없이 정말 문제를 스스로 읽어서 끝까지 풀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풀었던 그 수학 문제의 답을 지워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루에 한 단원에 있는 그 문제를 딱 주시고 부모님 도움 없이 정말 너 스스로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해서 아이가 정말 자기가 문제를 다 읽어서 스스로 풀 수 있는 그래서 그것만 1학년 1학기 교과서에 있는 거 다 풀고 와도 저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도 많은 복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는 문해력을 기르는데 그림책을 추천을 한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림책이 너무 어렵다. 아이들이 보는 게. 그러니까 그림책의 수준을 낮춰라. 그런데 그 수준을 낮춘다는 게 너무 모호하니까 1학년 1학기 국어책 그리고 국어 활동에 제시된 그 수준의 그림책을 고르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림책을 읽는 시간도 아이에게 온전히 맡겨주시고 그 문제를 풀 시간도 아이들이 혼자서 풀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주셔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고 이제 너무 막 몸을 베베꼬고 이러는 것 같으면 이제 부모님이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은데 그것도 처음에 문장 자체를 막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가 쓰게 하기보다는 말로써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아이가 문장을 간결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답을 쓸 정도의 문장이 간결하게 완성되면 이제 그것을 문장으로 옮겨 적을 수 있도록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활동지는 제가 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꾸준히 업로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출력을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보다는 복습을 철저하게 하라. 그래서 1학년 1학기 수학 범위에 있는 그런 연산 문제 한쪽 그리고 문장제 문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문장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집을 사기보다는 수학 교과서에 있는 단원마다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런 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 때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1학년 담임을 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통적으로 이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1학년 친구들을 보면서 와 1학년부터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딱 보이고 이게 나중에 삐끗할 친구들이 좀 저는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의 자녀는 과연 공부를 잘할 상인지 그런 걸 이제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내 자녀가 지금 그런 공부를 잘할 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쁜 습관을 빨리 끊어주면 좋잖아요.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나쁜 습관을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